네,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행사 지원을 위한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오늘 진행되는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대식 개회식을 시작으로 축사에 이어서 자원봉사자 선서낭독과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성공기원 세레머니 후에 기념 촬영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교육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성공을 위해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응원과 축하의 박수를 먼저 한번 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우리 모두 환영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홍열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우리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를 함께 하기 위해서 발대식 현장에 직접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직접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줌 모임을 통해서 100여 분 가까운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 성공적인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직접 자리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우리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 가장 진심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좋아져서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참고로 오늘 발대식은 코로나19 이슈와 관련해서 스텝을 포함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함께하고 있고요. 홍보 영상이나 축사는 미리 녹화된 영상임을 미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식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순에 따라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한 주요 인사들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직접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는 바로 자원봉사자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이어지는 순서를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격려사가 있겠는데요. 우리 전 세대가 즐겁고 또 그렇게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원봉사 도시 고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써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시자 조직위원장이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의 격려사가 있겠는데요. 우리 화면으로 시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조직위원장 이재준입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나누고자 함께 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권도는 세계 수억 명이 즐기는 한류의 원조입니다. 특히 품새는 태권도 정신의 결정체로 불립니다. 고양시 역시 태권도와 인연이 깊습니다. 고양시 소속
황경선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고, 이번 대회를 비롯해 굵직한 태권도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60여 개국 1천여 명 선수단이 참여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참가국이라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를 온라인으로 열다가 올해부터 직관 경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어쩌면 우리 시에 큰 부담과 우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경기장과 우리 사회를 녹이는 따뜻한 훈풍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기대도 큽니다. 특히 올해 고양시가 특례시로 승격한 시점에서 이번 대회는 고양의 더 큰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대회가 열리는 4일 동안 여러분은 방문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양의 얼굴이자 홍보대사입니다. 한 분 한 분의 협조가 태권도 종주국의 자긍심이 되고 고양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고양시도 여러분의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준 고양시장님의 격려사였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이야기처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순서는 자원봉사자 선서 순서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자원봉사자분들 가운데 최고 연장자이신 장원근 자원봉사자와 최연소 자원봉사자이신 송희안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은 우리의 다짐이라고 외치면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짐. 우리는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의 자원봉사자로서 관람객의 친절과 웃음으로 맞이하여 성공적인 품새 선수권 대회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밝은 얼굴로 관람객을 응대하고 예의 바른 말실을 사용한다. 하나, 우리의 관광객의 입장에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장을 밝은 분위기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정하게 처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2022년 4월 16일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일동. 네, 우리 두 분께서 자원봉사자 대표로 선서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선서처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발대식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끼를 먼저 착용을 해주시고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제가 신호를 드리면 양손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라고 선창을 하면 우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빛난다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후창과 함께 크게 외치시면서 손을 자유롭게 하트도 외쳐주시고 주먹도 붉은 쥐어주시면서 자유롭게 응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네, 여러분들 기념 촬영이기 때문에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하트도 만들어 주시고,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100여 분 가까운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기념 촬영을 마치고요.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 직무에 대한 교육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교육 강사단이자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가하는 우리 박서정 강사께서 교육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서정 강사님을 우리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모니터를 볼 수 없어서 저도 제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을 가끔씩 보면서 오늘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20년 가까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봉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하고 또 교육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꽃박람회 봉사 사진을 좀 쓰기도 하고요. 저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좀 밝고 화사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봉사자들은 행사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꽃을 배경으로 제가 찍었던 사진을 좀 쓰고 있고요. 또 한 곳은 보면 제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헌혈하는 그 사진을 같이 첨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혈도 제가 2015년도에 히말라야에서 지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살아서 돌아오다 보니까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러니까 꼭 자원봉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헌혈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헌혈을 하다 보니까 헌혈도 4시간의 자원봉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60이 넘어서 저를 보고서 나도 참 참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헌혈을 시작하시고 지금 뭐 한 2, 3년 계속 하시면서 나도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나의 영향을 받아 또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저번에 또 TV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서도 연예인 중에 한 분이 헌혈을 꾸준히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헌혈을 동참하시면서 그것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러면 자원봉사 기초교육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봉사를 뭐 처음 신청하신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제가 화면을 잠깐 봤는데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해 동안 저랑 같이 봉사활동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원봉사 이해하기, 자원봉사 활동 제대로 해보기, 또 자원봉사 센터 알아보기 이렇게 목차는 정했지만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 현장의 얘기를 오늘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원봉사라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PPT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자원봉사는 뭐였지? 라는 거하고 생각해보고 PPT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자원봉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원봉사는 우리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보면 자원봉사 우리가 너무 우리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가 없는 거를 알고 자원봉사 현장에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지금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접어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인 그런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베푼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자원봉사를 했다면 지금은 자기의 능력을 나누는 그런 일방적인 베푸는 일은 자원봉사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요즘에는 나의 재능도 나누고 상호간에 이제 주고받는 행동이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원봉사 특성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 이 4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자발성도 중요하고 공익성도 중요하고 무보수성, 지속성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서 아까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이 뵙는다고 했는데 자원봉사는 잠깐 내가 시간 날 때 하고 많은 그런 게 아니라 꾸준한 그런 지속성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면 처음은 엄마의 손을 끌어올 수도 있고 옆에 친구의 손을 잡고 올 수도 있지만 이런 활동에서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한 모습을 보면 나도 계속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군가 우리 옆집
뭐 우리 뒷집 이런 사람도 같이 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는 개인적인 요구도 있지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도 하고 있어요. 또 학교에서는 특히 학생들은 뭐 예전에는 뭐 중학생, 고등학생 그 의무 교육 시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뭐 고등학생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이제 중학생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학생들은 뭐 15시간만 이제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정해진 그 봉사 시간보다도 우리가 나의 장래나 또 특히 우리 집에서 가끔은 보면 또 나 이렇게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울함을 날릴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자원봉사 현장입니다. 자원봉사 현장에 가보면 예전에 여러 가지 지병으로 몸이 안 좋았던 분들 그런 분들도 현장에서 다른 분들을 보면서 힘을 받기도 하고 이게 또 자원봉사 현장에 있다 보면 찡그릴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웃게 되니까 웃으면서 하면서 이제 그런 건강을 더 되찾고 또 병원도 덜 가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안면도 그때 기름 유출 사진인데요. 이때 현장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이들도 어리고 학교도 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물품들을 저는 이제 보내드리는 걸로 대신 참여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우리 한국 자원봉사자분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고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됐던 그런 현장 사진을 제가 담아봤고요. 또 요거는 뭐냐면 지금도 저희가 많이 날씨가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저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그런 현장 사진들도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잘 보면 약간 기부금이라고 써진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가운데 사진도 보면 이제 그런 물품들을 그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물품들을 기부하시는 곳도 있고요. 저도 그래서 최소한의 좀 마음을 담아서 현장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부도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진짜 이런 재난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위한 마음을 모아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자원봉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등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신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사랑 봉사단 단장 신정은입니다. 저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서 댁에 직접 방문해서 도시락을 전달해드리고 간단하게 말동무를 해드리거나 전등 갈아드리기, 생필품 사드리기, 병원 모셔다 드리기 등의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그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지만 저희의 작은 수고가 큰 기쁨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삶의 흔적인 눈가, 입가의 주름이 더욱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점이 와닿을 때마다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크게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환경 개선팀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서동우라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팀의 유연구라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팀 대장 서용우입니다. 저희는 독거 노인분들이나 장애 후 가정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관한 것을 개선해주고자 도배, 장판, 페인트, 전등 교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가정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거동에 불편한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평소에 이렇게 본인들이 집을 고치기 어렵고
또 도배나 장판 이런 것들 지저분해진 가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고쳐드리고 새롭게 새 집처럼 만들어드리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씀 해주시고 밝은 얼굴로 웃어주실 때 그때 가장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에 허락할 때까지 이런 보람된 일을 자그마한 일이라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책 읽는 사람들에서 6년차 봉사를 하고 있는 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낭송마을 책 읽는 사람들의 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청에 근무하는 김경입니다. 저는 일산 책 읽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에서 여러 가지 낭독 봉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 낭송으로 시각장애인들 분께 낭독으로 들려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저희 시각장애인 분들한테 들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을 매주 전화로 송출되는 소식지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월 좋은 생각하고 고향 소식지를 또 읽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도서 녹음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그분들한테는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꿈도 키우고 상상의 나래를 피우고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복지관에서 들려드리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다른 통로가 된 것 같아서 그럴 때 보람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나 어르신들께 항상 안부를 묻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분들 어떠세요? 영상을 보셨는데요. 대부분의 영상 속에 나오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몇 년 전에 촬영을 한 거지만 항상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그렇게 잘 웃고 봉사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 자원봉사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가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PPT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는 또 우리들도 이제 그런 복지관과 관련되신 그런 자원봉사 가입을 하게 되면 꼭 그 자원봉사 가입을 하고 각각 기관에서 연계 동의를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나이스라는 그 학교와 연결되는 그것도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들이니까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보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또 이런 교육을 오프라인도 하지만 영상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런 영상 교육도 1년에 한두 번씩 받아보시면 또 나의 자원봉사에 또 변화를 줄 수 있고 활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확인서 또 발급을 해보시면서 또 오늘 나의 자원봉사는 어땠는지 그런 평가도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원봉사만 하고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기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내가 써보고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하다 보면 다음 자원봉사 할 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베테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은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1365 그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 있는데 가끔 저는 또 그 생각도 들어요. 왜 꼭 저런 화면을 쓸 때 이렇게 엄마하고 딸만 쓰느냐. 아빠하고 아들도 쓸 수 있고 뭐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쓸 수 있고 할머니하고 뭐 손녀가 쓸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살짝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일단은 화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센터 홈페이지를 보면서 봉사에 대한 그런 자부심? 그런 걸 좀 가지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나는 꼭 남자분 모델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원봉사 센터에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365는 1년 365일 자원봉사를 하기 좋은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영상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센터에서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한 2년 동안은 거의 센터 정기 교육을 못했었는데 최근에는 덕양분소에서 거기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센터 교육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현장에서 교육도 참여하시고 또 교육을 듣고 나서 또 교육 후에 그런 활동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 활동에서 꾸며진 거나 만들었던 거를 또 다른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를 신규로 가입을 하시거나 우리 봉사를 이렇게 그 단체를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센터에 요청을 하시면 또 이제 저희 강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강사진들이 각자의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도 느끼실 수 있고 그런 교육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특히 이런 큰 대회는 여러분들 노쇼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자원봉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막 신청을 하고 또 몇 명 모집합니다. 그러면 내가 막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청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참 전에 그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또 일이 생겨요. 다른 일이 생기고 또 뭐 또 바쁜 일이 또 뭔가가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자원봉사 나 뒤로 미룰 거야. 그냥 나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그래서 최근 이렇게 행사가 다가오는데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뭐 한 그 기간 내내 다 하겠다라고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그 자리를 다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또 중간에 나는 뭐 하루만 시간이나 이틀만 시간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자원봉사 시작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많은 곳에 가시는 것도 살짝 피해 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노쇼가 없는 우리 책임감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누구랑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2명이나 3명은 같이 가야 이렇게 뭐랄까 그 동기부여도 되고 내가 조금 마음이 그 좀 흔들릴 때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원래 자원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만 있으면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나 우리 이웃 뭐든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할 때는 내가 왜 그거 활동을 하려고 하지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태권도 품새대회라고 했는데 태권도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나는 뭐 신청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내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배워봤어. 그래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나도 참여를 해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내가 생각했던 거에 맞으면 부합하면 그 활동 내내 굉장히 즐겁고 빨리 그 자원봉사 시간 되기 전에 가서 막
준비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 그냥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해서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거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만 일단 현장에 나가 보시면 다른 옆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시면서 많은 기운을 얻고 내가 하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활동할 때도 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평상시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내가 뭐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뭐 주말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는 뭐 좀 자유로운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러면 평일에도 원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분들만으로는 안 될 때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할 때 이제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펴보다 보면 그런 자원봉사가 열려 있으면 그거를 신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활동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가끔씩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꽃박람회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성격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나는 혹시 또 다른 곳에 배치를 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내 몸을 사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내 몸이 건강해야 자원봉사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유아차나 또 뭐 휠체어 이런 것들을 뭐 옮기고 하다 보면 뭐 피고 접고 꺼내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뭐 엎드렸다 일어섰다 앉았다 이런 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열정적으로 막 내 몸을 희생해서 까지는 이제 봉사활동 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고 최대한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살짝 휴식도 취하고 옆에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내가 지금은 이 활동이 너무 힘드니 그곳에서 업무 배정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 요 업무를 살짝 바꿔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서 서로가 이렇게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학생과 주부들 또 뭐 성인, 어르신, 뭐 직장인 이렇게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거나 내가 뭐 직업이 없고 자유롭고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특히 어르신 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65세 이상은 요새 어르신이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뭐 선사하신 분도 보니까 뭐 80이라고 하셨는데 요번에 뭐 내가 이거 마지막이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90, 100살까지도 계속 봉사활동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또 에너지를 받고 더 또 건강도 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직장 다니기 때문에 난 못해 뭐 안 해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직장 내에서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마디로 보면 핑계라고 해야 될까? 그런 핑계는 이제 저희는 미뤄두시고 봉사활동을 계속 꾸준히 즐겁게 하시면 건강도 덤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난 맨날 집에만 있었는데 과연 그래도 대부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나의 재능이 뭔가는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 사람은 어린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우리 어른들은 어른대로 각자의 그런 달란트대로 봉사활동에 현장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이었어요. 굉장히 깊은 산골에 있는 시골이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글을 몰랐어요. 글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뭐 돈이나 이런 또 세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안부를 묻고 하는 그런 수단이 편지가 오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식들이 다른 데 타지에 나가 있으면 이제 그런 소통 수단으로 편지를 쓰고 뭐 다시 답장을 하고 읽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저희들한테 와서 이거 편지를 읽어줘 아니면 이렇게 써줘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어른들이 그냥 그렇게 글을 모르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냥 나는 이렇게
편지를 읽어드리고 써드려야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활동들이 모아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리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일들이 모여서 지금의 우리의 자원봉사가 되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자원봉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끔은 너는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제 직업이 자원봉사자랍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데 저도 에너지를 어디서 받느냐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 현장에서 에너지를 받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가끔 또 이제 산행을 즐기는데 또 그런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받아와서 또 그 맑은 공기와 또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또 주변에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원봉사자는 건강하고 늘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또 이제 가끔은 거의 그러지 않는데 어쩌다 보면 옛날에 나 뭐 했어 그렇게 조금 뭐랄까 다른 분들의 에너지를 뺏는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눔의 자세 또 배움의 자세 우리가 지나가는 어린 학생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고 또 밭에서 밭을 매는 그런 아낙네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누구나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다 배울 수 있고요. 또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나는 이 길로 가는데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네? 이거를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주고 그래야 우리가 그 현장에서 좀 갈등이 없고 하는 동안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 또 그 현장에 가실 때 복장을 맞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갔을 때 음식을 만드는데 매니큐어를 바르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여성 봉사자분한테 해당될 텐데요. 그러시는 분이 가끔 계시고 또 저도 옛날에 김치 담그러 갔었는데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양념을 버무리는데 그 양념하고 향수 냄새가 섞이니까 조금 불쾌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나름대로 그분은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또 그렇게 하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입장이면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나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봉사 현장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자원봉사 현장에 내 스스로 왔지 저 사람을 보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설령 기분 나쁘게 하고 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쟤는 왜 놀아?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주어진 시간에 나는 내 역할을 충실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항상 봉사 현장에는 그래도 최소 한 10분 전에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이제 또 점심시간이 겹칠 경우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통념상 점심은 1시간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굉장히 막 열심히 하시면서 이 점심시간도 아까워. 그러니 우리는 라면을 빨리 먹고 하자. 우리가 쉴 수가 없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배정된 곳에서 같이 그분들하고 서로 의논을 하면서 그런 봉사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게 가끔 뭐냐면 이렇게 안내소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차를 마시거나 먹는 걸 또 먹기도 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분이 오시거나 아니면 또 시장님이나 좀 이렇게 내가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분들이 오시면 막 사진을 찍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나는 지금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거나 막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참으셨다가 나중에 끝나고 찍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먹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다른 분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이렇게 보여지게 먹는 것보다는 살짝 안 보이게 돌아서서 잠깐 물을 마신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당이 떨어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사탕 같은 거 드실 때 살짝 돌아서서 그렇게 하시면서 자원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끔은 제가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은 할 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요새는 또 고양시에서 가족봉사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모 고모의 손을 잡고 가다 보면 아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면서 이게 이런 자원봉사구나 라는 그 의식도 심어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시간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쭉 몇 시간 정해졌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할 거야 라기보다는 꾸준히 나는 그냥 내 삶이 자원봉사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제가 최근에 봤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성인들이 거의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 고양시에서도 제 주변에는 보면 자원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따지면 또 생각보다 좀 적은 인원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원봉사를 가실 때 여러 가지 현장들을 가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장애인분들을 만날 때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고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좀 덜한 편인데 살아가다가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좀 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분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뭐를 했는데 그분이 기분 나쁘거나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장애인분들한테는 항상 그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듣고 요거를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시고, 이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또 혼자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예전에 어울림누리에서 강원래 씨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왔는데 강의장을 가는 동안에 어떤 분이 얘기 없이 그냥 또 강원래 씨고 하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에 그냥 막 이렇게 밀어버리고, 또 이제 그 강단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휠체어를 좀 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옆에서 그냥 확 들어버리면 몸이 젖혀지거나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쭤보고 장애인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할 때 보면은 여기에서도 하지만 뭐 서울이나 파주 다른 곳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양시니까 고양시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선택하시고, 내가 어떤 대상을 선택하고 그런 기간 같은 거 선택을 하셔서 올라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검색하고 찾아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태권도 폼스대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으시거나 여러 그 SNS를 통해서 보시고서 아마 여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되면 또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신청이 잘 돼 있나? 뭐 이런 걸 한번 확인들을 하시고, 어쩌다 보면 나 신청했는데 안 된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전화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전화하시면 또 우리 자원봉사 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시게 안내 잘 해주시니까요.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쇼 얘기도 했는데 내가 그때는 시간이 많아서 될 줄 알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 갑자기 뭐 집안에 애경사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요번엔 못하게 됐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 시간 인증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가끔은 그래요. 나 뭐 한 30분 했는데 1시간 해주지, 2시간 해주지, 뭐 3시간 해주지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원봉사자는 이렇게 이동하고 이런 시간 다 제외하고 현장에서 정말 딱 투입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활동을 한 시간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증도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해진 우리 큰 대회 같은 경우는 아예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정해진 시간 열심히 환하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서 하는 활동들을 이제 잡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또 특히 이제 벽화봉사 같은 것도 보면 그 기존에 그런 그 밑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 좀 많고요. 색칠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전혀 거기에 뭐 미술에 나는 뭐 전혀 뭐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색칠을 하고 하면서 저런 활동을 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던 게 길거리에 있고 어디 건물에 있고 하니까 너무 좋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그 덕양 분소에도 가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거기도 이제 그 봉사 단체에서 그거를 이제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벽이 처음에는 밋밋했었는데 그 벽화가 있으니까 덕양 분소가 좀 더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기견도 많고 보면은 이제 특히 어린 아이들은 내가 키우지 않지만 내가 키우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 부모님을 조르고 해서 사기도 해요. 그래서 막 집에서 키우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막 부모의 몫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도 약간의 갈등을 보이는 거는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꼭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렇게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그런 돌보는 일을 좀 봉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장항수치가 지금은 자유롭지는 않지만 저거는 보면은 이제 가시박 제거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장항습지는 가시박 제거하고 또 그런 쓰레기, 특히 이제 여름철 홍수나 그런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가시박이 뭔지 몰랐는데 이거였군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몇 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고양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그 기온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저는 이제 장항습지의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장항습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장항습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도 보시고, 이게 또 다 알려드리면 나중에 또 까먹고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가끔은 알려드리지 않고 남겨놓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성인들이 하는 봉사보다는 학생들이 하는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더라, 내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사진들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해외 봉사활동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해외 봉사활동은 거의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21이라고 고양시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가르쳐주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주고 해서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드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고양시 곳곳을 다니면서 또 정화활동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갖고 왔는데 영상을 지금 잠깐만요. 영상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평가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적어보다 보면 아, 내가 오늘은 뭐가 부족했네? 다음에는 뭔가를 또 다른 걸 해봐야 되겠네라는 이런 활동 전과 후가 나오면 그 다음 봉사활동을 할 때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끔은 보면 그 예전에 제가 군부대에 갔을 때 일기를 쓰는 사람을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근데 우리 어르신들도 가끔은 이런 자원봉사 그 일기라고 해야 되나? 자원봉사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모아보시면 내가 10년, 20년 했던 그런 활동들이 현장에 살아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말로 내가 해주는 것보다 아, 그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었어 라고 다른 분들한테도 보여주시면서 또 나 스스로도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었구나. 그런 것도 추억도 되돌아보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봉사시간 확인은 이제 가끔은 아, 너는 몇 시간이야? 나는 몇 시간이야?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에 또 고양페이로 저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이제 자원봉사 시간에 맞춰서 고양페이를 지급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나 자원봉사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봉사 확인을 해주세요. 뭐 이거 저 몇 시간 승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쑥스럽다고 했을까요? 한 10년 전에는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당연히 자원봉사 하셨으니까 선생님 이거 저희가 발급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자원봉사 뭐 시간 입력하셔야 되지 않나요?라고 말씀들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자원봉사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이 정도 자원봉사를 했구나. 나는 이제 올해 그럼 계획이 뭐 한 100시간 정도였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봐서 더 해봐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나 올해는 많이 했구나.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떤 봉사를 좀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면서 또 자원봉사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뭐 한 몇 년 전에 처음에 그 자원봉사 센터가 종합운동장 거기로 이사를 갔을 때 뭐 사무실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씩씩거리고 여기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좀 미로처럼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고민하다가 이제 덕양 분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찾기도 너무 쉬워요. 덕양구청 앞에 있는 3호선 화정역을 이용하면은 갈 수 있는 곳인데요. 한 가지 살짝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그게 10층에 있다 보니까 걸어 다니시기는 조금 불편한 곳이긴 한데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시면서도 기분 좋은 언제쯤 우리 10층에 도착하지? 그런 궁금증도 유발하는 그런 자원봉사 분소가 생겨서 저는 너무 좋고요. 거기에서도 센터에서 하지 않는 업무들을 다 하고 제일 좋은 건 요즘에는 그 대관도 해주고 거기에서 또 교육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자원봉사 그 분소가 생긴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덕양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저쪽 자원봉사 센터 가시기 힘드시면 자원봉사 분소에 가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안내 받으실 수 있고 궁금한 점 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단체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뭔가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다 이럴 때는 여기 분소에 요청하셔서 날짜하고 시간을 말씀하시면 무료로 대여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분소를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죠? 이 우수 자원봉사자증 열심히 1년 동안 10시간 이상 하시면 이제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요새는 플라스틱 카드를 거의 발급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바일로 카드를 발급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제가 다비치 안경인가 거기를 갔을 때 거기는 이제 할인해 주는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그 책상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인을 받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내가 자원봉사를 해서 이렇게 뭔가를 구입을 할 때 좀 혜택을 받는구나 해서 좀 마음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거. 그리고 또 풍동에 있는 것도 굉장히 자주 갔었는데 거기는 그런 가맹단체 그 가맹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또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맹점이었네요. 이러고 이제 혜택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센터에서도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친절하게 자원봉사자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잘 그분들도 계산을 할 때 DC 해주시면서 웃으시면서 자원봉사 열심히 하시라고 또 격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그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원봉사 열심히 하신 분들 시상도 하고 있잖아요. 뭐 꼭 상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상도 주고 하면 또 더 더불어서 또 동기부여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나는 몇 년을 했는데 아직 상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특히 붐세대 열심히 하시고 해가지고 나 요번에 2분기, 3분기, 2분기에는 안 되겠네요. 3분기에 꼭 저 상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가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하시다가 이게 뭐 너무 막 무리를 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에너지가 8인데 막 15를 쓰고 20을 쓰시려고 하다 보니 순간 이게 뭐 허리를 삐끗하시거나 뭐
무거운 거를 들다가 또 어깨가 다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다치시면 저희가 상해보험을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료비를 먼저 본인이 하시면은 그런 보상을 해드리니까 하시고 나서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쭉 했던 그런 자원봉사 활동인데요.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에서도 보면 그 뭐라고 하지, 서로 기피? 막 무슨 너무 더운데 나는 그 주차장 안 할 거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도 그 기피 대상 중에 하나였어요. 정발산역인데 거기는 전철이 막 오가면 굉장히 시끄럽고 먼지가 확 올라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했을 때는 이렇게 외국어 통역 가능하신 분을 거기다가 이제 배정을 했는데 저는 또 이제 그 현장 하면서 아까 사진 찍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왔길래 제가 기념으로 한번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는 이제 여기 그 역사보다는 지금 관광정보센터 있는 곳에 좀 봉사자들을 위로 배치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직 안 됐고 또 그 호수공원 넘어가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휠체어나 유아차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할 때 정리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이 썼던 거 내가 써도 돼요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저렇게 청소를 하고,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생기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심히 저희들이 닦고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다 해드렸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배식 봉사 같은 것도 나갔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서로 편한 거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아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걸 할게요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자원봉사 기자단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현장에 가서 가끔 이렇게 취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처음에는 아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라고 했다가도 이제 카메라 오고 뭐 말씀해 주세요 하면 막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는 혹시 저를 만나거나 저기 정희준 기자님이라고 카메라 들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저희 만나면 그냥 서로 아, 저 좀 찍어주세요 할 정도로 저희들을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야기도 잘 들려주시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저희 고양시 1번지 북한산을 올라가서 우리 봉사자분들 건강하게 품새들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입고 저걸 했고요. 또 용문산은 제가 굉장히 특별한,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제가 한 분을 구조해서 헬기까지 태웠던 그런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담아봤고, 어쨌든 기간 동안 다들 건강하게 우리 자원봉사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자원봉사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평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QR코드를 올려놨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자원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즐겁게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서정 강사님께서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열띤 강의를 전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 잘 기억하셔서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동안 큰 적용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직무 교육이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홍보 영상 먼저 시청하고 오시겠습니다.
2022년 4월 전 세계 70여 개국 2천여 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글로벌 스포츠 산업 도시 고양시로 모인다. 품새, 겨루기, 격파와 함께 태권도의 3대 기술 중 하나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4년 만인 2022년에 고양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서는 2007년 인천대회 이후 15년 만이다. 고양시가 글로벌 스포츠 산업도시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각 나라의 세계 태권도 연맹 선수단이 이곳 고양에서 함께 모여 품새로 이뤄낼 장관은 오랜 팬데믹으로 단절됐던 국경을 여는 평화의 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영상으로 또 보니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님들께서 태권도 대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는 2022년 4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4일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 규모 및 인원은 62개국 1000여 명으로 남녀 개인전, 단체전 등 총 36개 종목의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4년 만에 열리는 대회고요. 특히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약 15년 만에 개최되는 대회라고 하니까 더 뜻깊은 대회가 아닐 수 없겠네요. 평화, 경제, 환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올림픽을 제외한 두 번째 상위 대회라는 점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유니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환경을 생각하는 유니폼으로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로 수차례 샘플링을 거쳐서 만든 유니폼입니다. 대회 일정 내내 이 조끼를 입으셔야 되고요. 대회가 끝나면 기념으로 소장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사전에 문자로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라는 공지를 받으셨을 텐데요. 자원봉사자 및 우리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들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니까요. 아직 가입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필수적으로 좀 가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무 담당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발대식 영상도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센터 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사전에 문자를 받으셨죠. 17일 일요일 9시에 킨텍스 제2전시장 10홀에서 직무교육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이후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제출해 주신 증명사진과 또 영문 이름을 통해서 AD카드를 저희가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수단 통역 지원 담당표입니다. 선수단 통역팀은 선수단을 통역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조직위의 전달 사항을 전파하고 기타 편의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18일부터 19일에는 등록센터에 대기 후에 해당 팀 관계자들과의 미팅 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밍업장 담당 자원봉사표입니다. 18일부터 19일에는 선수단 훈련 지원을 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선수들이 준비 운동을 하는 워밍업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AD카드 출입증이 필요한 곳이니까 꼭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샤프롱 담당 자원봉사자표입니다. 선수들의 도핑 검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근무 시간은 16시부터 19시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객들에게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전시관 9, 10홀 앞에서 1층 복도에서 관람객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인데요. 사전에 화장실 및 의무실 등의 위치를 알고 계시면 안내하기 더 편리하겠죠. 특히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안내하는 자원봉사자 분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객들의 동선 안내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입니다. 경기장 바깥쪽에서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의 역할인데요.
꼭 확인하셔서 역할과 동선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관람석을 맡아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장 안쪽에서 안내해 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람석의 자리 위치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페테리아를 담당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분들입니다. 배치도에 표시된 곳이 카페테리아입니다. 우리 AD카드 출입증이 필요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꼭 지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층 로비에서 안내봉사 해드릴 분들입니다. 로비, 검색대, 홍보부스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숙지하고 또 안내가 필요한 곳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트리뷴 자원봉사자입니다. 실시간으로 나오는 기록지인 미디어 트리뷴을 전달하는 역할인데요. AD카드 출입증이 꼭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대회 때 차량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E1, E2 부지 위치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 공간에 주차를 하셔야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위치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 공간에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식권은 출석 체크를 하실 때 같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장소는 저희가 밴드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직원이 상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자원봉사 관련, 그리고 태권도 대회 관련, 그리고 안내드린 직무별로 동선이나 위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활동 시간 관련해서도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한 번에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혹시 자원봉사 관련돼서 그리고 태권도 대회 관련해서 또 직무 관련돼서 특히 본인의 활동 시간이나 동선 활동 관련해서 대회 전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밴드를 통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담당자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 자원봉사자분께서 우리 워밍업장 담당이신가 봐요. 워밍업장 담당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서 안내를 드린 대로요. 18일, 19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18일부터 19일까지는 선수단의 훈련 지원 일정이 이어지게 되고요. 본 행사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워밍업장, 직접 현장에 가셔서 워밍업장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당 일정 참고하셔서요. 18일, 19일 그리고 21일부터 24일까지 일정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등록센터 봉사자도 사진 제출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등록센터 봉사자분들도 혹시 사진 제출이 필요할까요?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지금 100여 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센터 봉사자분들은 저희가 사진 제출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센터 봉사자분들은 사진 제출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처음에 질문이 없으시다가 지금 갑자기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도핑검사 자원봉사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도핑검사 지원인데 영어 능력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아닙니다. 도핑검사 지원 자원봉사자분들께서는 영어 능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역 지원분들이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도핑검사 담당분들께서는 영어 능력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지금 필요한 질문만 올려주시는 것 같아서 각 분야별로 함께 하시는 봉사자분들, 내 직무, 내 분야인 분들은 지금 질문 답변을 잘 확인하셔서 본인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통역봉사자분께서 올려주셨네요. 통역봉사자 일정이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 18일 8시부터 제2전 시간 10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통역봉사자분들께서는 18일 8시부터 제2전 시간 10홀 앞으로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역봉사자분들께서는 그렇게 모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많은 분들이 분야별로 지금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지금 거의 100여 분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아까 1부 순서 때 진행했던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볼게요. 자, 구호가 뭐였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호가
그러면 그냥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하면서 손을 양쪽으로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한 번에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렇게 양손을 들고 흔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선창으로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라고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화이팅! 하고 양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화이팅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화이팅! 여러분들 손을 흔들어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고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100분 넘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나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정 가운데에 우리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권도 종주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대회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멋진 활동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해주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든든한 것 같네요. 우리 고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사랑의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곳곳에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홍열이었고요. 잠시 후에 그리고 얼마 뒤에 진행되는 2022 고양 세계 태권도 품새 선수권 대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